오케이. 자, 우리 교재 풀어볼게. 자, 124쪽입니다. 내적이야. 우리 앞서서 위치 벡터를 배웠고 그 위치 벡터의 연산, 합과 차, 그리고 실수배를 배웠어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내적이라는 연산을 배울 거야. 자, 내적 배우기 전에 먼저 두 평면 벡터가 이루는 각입니다. 두 개의 벡터가 있으면 두 개의 벡터를 끌고 와서 뭐를 맞출 수 있어? 시점을 맞출 수 있겠죠. 시점을 맞추면 당연히 그때 두 벡터 이루는 각이 존재하겠죠. 그 각을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라고 얘기해. 그럼 자, 얘들아, 세타가 할 수 있는 범위를 한번 생각해볼까? 두 벡터가 방향이 완전히 같으면 어떻게 된다? 각이 얼마 되겠냐? 0도가 나오겠죠. 0도부터. 정확하게 두 벡터가 어떻게 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두 벡터 이루는 각은 얼마 되니? 180도 되겠지. 따라서 두 벡터 이루는 각은 0도에서 180도, 0라디안에서 파이 라디안 사이의 값을 가질 거다. 됐지? 왜 이게 필요한데? 내적을 계산하는데 이 두 벡터 이런 각이 필요하니까. 자, 그럼 내적이란 게 뭔데? 벡터의 내적은 일종의 곱셈인데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은 저를 이렇게 씁니다. 어떻게 했나? 색칠된, 속이 까맣게 색칠된 점이야. 내적의 기호고요. A와 B의 내적은 이렇게 정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A 벡터의 크기, 그지? 화살표 길이지.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정의된 거야. 뭔데 이게? 두 벡터 이런 거 세타. 이걸 내적이라고 정의했어. 이거 정의한 거야. 저렇게. 저걸 내적이라고 부르고 저걸 우리가 연산을 포함시켜서 바로 자라는 얘기야. 이거 다 보지 마. 내적은 하나야. 여기서 지금 우리 책에서는 세타가 예각일 때와 두각일 때 나눠놨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하의 선행 과목에 수원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원을 안 배운 상태에서는 코사인 120도 이런 걸 다루니 안 다루니? 중학교 수준에서는 코사인 90도를 넘는 거 안 다루지? 그런 걸 모르니까 90도 넘어갈 때는 이렇게 구하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필요 없어. 내적 뭐냐? 이거 하나야. 뭡니까?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은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두 벡터의 크기를 곱한 다음에 반드시 한다. 곱하기 코사인 세타, 두 벡터 이런 거의 코사인 값이야. 자, 이게 왜 이렇게 정의됐냐면 봐. 그 기하 정의를 봐야 돼. 어차피 벡터의 내적 연산은 이 식을 가지고 계산하겠지만 그 기하 정의도 한번 보자는 얘기야. 실제 모두요 A야, B야. 따라서 이 벡터가 얼마야? A 벡터가 얼마 되니? B 벡터가 되겠죠. C 벡터. 자, 여기서 봐봐. B 벡터의 정점 B를 어디 A 벡터 위로 이렇게 수직을 한번 쫙 내려볼게. 그럼 여기 떨어지겠지, 수직으로. 맞니? 그럼 여기 봐. 요 각이 지금 뭐기 때문에 두 벡터 연각 세터이기 때문에 여기가 얼마 쓸까? 요 길이는 뭐가 되니? B 벡터의 크기지. 그러면 요만큼 길이는 얼마야? 요거 분의 요게 코사인 세타니까 요만큼 길이는 얼마 되니? 요만큼 길이는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쓸 수 있죠. 이렇게. 요 부분에 요게 코사인 세타니까 B 벡터의 크기 코사인 세타 쓸 수 있겠네. 맞네? 그러면 지금 이 내적의 의미가 뭐야? A 벡터의 크기, 이 길이와 요 하나 보면 요 길이를 곱한 거야. 볼 수 있겠네. 됐죠? 요 길이와 요 길이를 곱한 게 이 내적의 의미야. 다시 말하면 내적은 계산을 어떻게 한다고요? 각 벡터의 길이를 곱한 다음에 두 벡터의 각 코사인 값을 취한다. 맞지? A 벡터 크기, B 벡터 크기, 코사인 세타지만 그 의미가 뭐냐면 기하학적 의미가 뭐냐면 두 벡터 중에 한 벡터를 다른 벡터 위로 수선의 반을 딱 내려서 그러니까 이게 정사형이라고 하는데 정사형은 수직으로 내리는 거 정사형 내려서 만들어지는 두 화살표, 두 순번의 길이의 곱이 내적이 된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냐? 내적은 일종의 곱의 연산이라고 했죠.
그럼 봐. 왜 이 짓을 하겠냐? 벡터의 곱셈을 하기는 쉽지가 않아. 왜? 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뭐도 있기 때문에. 방향도 있잖아. 맞지? 크기와 방향을 고려하면서 곱셈이라는 연산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뭐 하겠다 내가 여기서 방향을 지운 상태로 크기만 가지고 곱셈하고 싶은 거야. 그럼 서로 다른 방향에 있는 벡터를 방향을 어떻게 줄 거냐? 한쪽을 다른 쪽 벡터로 방향을 맞추겠다는 얘기지. 방향 맞추기 위해서 어떤가 이 벡터를 여기다가 수선을 발자 내리니까 벡터는 아니지만 어쨌든 둘의 길이가 구해지고 둘의 어때 방향은 같아졌죠. 그러니까 방향을 무시하고 그냥 곱셈을 한 거야. 지금 이 벡터 안에는 내적 안에는 지금 방향이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A 벡터의 크기를 쳤기 때문에 방향 없어졌죠. B 벡터의 크기 쳤기 때문에 방향 없어졌죠. 이 계산 결과는 벡터다 아니면 스칼라다? 크기만 있는 스칼라야. 벡터가 아니야. 내적은 그 값이 스칼라인 실수값이야. 벡터 더 이상 아닙니다. 오케이? 방향을 없앤 상태로 곱셈을 해낸 게 내적이야. 그래서 내적을 구하는 공식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못지않게 내적의 기하학적 의미도 아셔야 돼. 내적의 기하학적 의미가 뭐라고? 두 벡터 중에 한 벡터를 다른 벡터 위로 뭘 내린 거야? 수선의 반을 내려서 만들어진 그 선분의 길이와 원래 벡터의 선분의 길이를 곱한 게 내적입니다라는 뜻이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조심할 게 뭐냐면 그렇게 길이를 곱한 건데 문제는 이 상황이야. 두 벡터 이런 각이 무슨 각일 때? 둔각일 때야. 둔각일 때. 둔각이면 자 A로는 못 내리지. 그렇지만 뭐야? A의 연장선으로 수선을 받아낼 수 있겠지. 그렇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수선하면 여기 떨어지겠지. 여기가 B' 자리지. 따라서 내적은 이 A 벡터의 길이에다가 뭐야? 요 수선의 발과 만들어지는 시점을 연결해서 만들어지는 이놈의 길이를 곱한 겁니다. 결국 똑같아 의미는. 의미는 똑같아. 한 벡터와 다른 벡터의 기존 벡터의 연장선이나 그 위로 내린 수선의 발의 길이의 곱인데 자 조심할 거는 뭐냐면 보세요. 식에서 봐봐요. 얘 양수지 크기니까 얘도 양수지 그지? 근데 코사인 값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잖아. 그치? 세타가 1사분면 각일 때 이때 코사인 세타는 양수지만 세타가 2사분면 각일 때는 코사인 세타 뭐야? 음수인 거야. 따라서 내적도 어때? 양수 니니까 너의 부호에 따라서 내적의 부호도 달라지네. 세타가 두 벡터 이런 각이 예각이면 내적도 물러나면 양수로 계산될 거고요. 두 벡터 이런 각이 무슨 각이면 둔각이면 내적도 물러나겠냐? 마이너스로 계산되겠다는 얘기야. 됐지? 그러면 기하학적 의미를 위해서 내적을 구할 때 아까 돌아서 그림으로 나타낼 때는 길이와 내린 수직이하로 내린 수선의 반의 길이 둘을 곱하라 그랬는데 곱한 걸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둘을 곱해놓고 두 벡터 이런 각이 예각이면은 그대로 둘을 길이를 곱한 걸 답으로 쓰면 돼 내적으로. 근데 수선의 발 내려서 둘의 길이를 곱한 다음에 두 벡터 이런 각이 둔각이네? 그럼 그 곱한 결과에 앞에서 뭐 붙여? 마이너스 붙여 주셔야지만 올바른 내적이 구해진다고. 그거 안 붙여서 틀린 경우가 허다합니다. 식으로 쓸 때는 당연히 코사인 120 하면 마이너스로 해. 마이너스 붙으니까 실수 안 해. 근데 기하학적 의미로 풀어야 되는 상황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때는 그 부호를 생각 안 해서 맨날 틀려. 자, 각이 둔각이면 반드시 내적은 뭐다? 마이너스 값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코사인과 내적의 부호는 같이 간다. 됐습니까? 자, 이게 내적의 정의야. 그럼 바로 문제 한번 볼게. 옆에 39번 봐요. 뭐라 돼있어? 오른쪽 그림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에서 BC의 중점 M이라 하자 다음을 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내적을 구하는 건데 이렇게 그림이 주어지고 도형이 주어지고 그 도형 위에서 내적을 구하는 문제는 식을 가지고 푸는 게 아니고 뭐야? 그 기하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풀어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자, 첫 번째 보자. AB와 AC의 내적이죠. AB 벡터 어딨니? 요거죠. AC는 요거죠. 둘의 내적이야. 물론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60도니까
거니까 그치? A 벡터의 크기 얼마니? 2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2 곱하기 코사인 세타 60도 2분의 1 내적은 2입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됐지? 근데 이걸 지향하자고. 그림 있을 때는 그림으로 연습하라. 그림을 보셔서 어떻게 할 건데? 두 벡터의 내적은 두 벡터 중에 한 벡터를 다른 벡터 위로 수선의 발을 내려보라는 얘기야. 그러면 자 B를 AC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볼게요. 정사각형이니까 하니까 수직으로 내리면 어디 떨어지겠니? 정확하게 한가운데 떨어지겠죠. 맞니? 따라서 이때 내적은 이 벡터의 길이 2 곱하기 요만큼의 길이지. 얼마 있어? 1이겠죠. 1 해서 얼마다? 2입니다 라고 내적을 구할 수 있겠죠. 수선의 발의 위치만 정확하게 틀어주시면 돼. 됐니? 그럼 두 번째 누구야? AB와 AN 벡터야. AB 벡터 누구요? AN 벡터 너야. 그럼 자 둘의 내적을 구하랬습니다. 그럼 두 벡터 중에 한 벡터를 다른 벡터 위로 수직으로 떨어뜨려봐. 얘를 떨어뜨리면 이게 네가 떨어지겠지. 근데 그 위치를 정확하게 말하기 힘들지. 얘를 여기로 수직으로 떨어지면 어떠지니? 정확하게 떨어질 거야. 그러면 원래 AN 벡터의 길이 얼마 이거? 200대 루트 3이고 루트 3이죠. 루트 3에다가 얘를 수직으로 내는 수선의 발의 길이니까 또 길을 한 번 더 곱해야 되는 얼마야? 루트 3. 해서 얼마다? 3. 됐어? 하나는 원래 거 그대로고 하나는 기존 벡터를 여기 위로 내린 수선의 발까지의 길이 같은 거 더 곱해지겠다. 오케이. 자, 그 다음 3번 AB와 AB의 내적이야. AB와 AB의 내적이죠. 뭐야? 수선의 발 내려봐야 똑같네. 얼마야? 2 곱하기 2 얼마다? 4가 되겠네. 됐어? 그럼 여기서 하나 풀어보자. 자, A 벡터와 A 벡터의 내적은 뭐가 되겠어? 길이 대봐. A 벡터의 길이 코사인 얼마 됐어? 똑같은 벡터잖아. 똑같은 벡터면 두 벡터 이로 갈 길이가 얼마 되니? 0이 되겠지. 코사인 얼마 되니? 0 되겠죠. 코사인이 얼마야? 1이지. 그럼 결국 A 벡터의 곱이니까 A 벡터 크기의 뭐가 되니? 제곱이 되겠죠. 중요한 거 형준아 벌써 그러면 어떡하니? 자기 자신과의 내적은 뭘로 계산된다? 벡터의 크기의 제곱으로 나온다고요. 자기 자신과의 내적은 크기의 제곱이야. 거꾸로 수립해. 어떤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다? 자기 자신과의 내적으로 바꿔 쓸 수 있다. 많이 씁니다. 자기 자신과의 내적은 벡터의 크기의 제곱, 길이의 제곱입니다.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나오면 자기 자신과의 내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기 자신과의 제곱이죠. 내적이죠. 뭐야? 길이의 제곱. 4가 됩니다. 됐음? 알아두셔야 되는 거. 책에 어디 있나? 여기 있잖아. 124쪽에 네모 박스 제가 하단에 리마크 부분에 있죠. A 벡터와 A 벡터의 내적은 A 벡터의 크기의 제곱입니다. 나오죠. 밑줄 쳐놔. 빡 치나라고. 124쪽에 딱 가운데쯤에 있잖아. 자, 다시 본론 들어옵니다. 4번 AB 벡터와 BM 벡터의 내적이야. AB 벡터는 있고요. BM 벡터의 내적이지. 자, 그럼 봐. 내적의 기하점이는 전부 뭐야? 두 벡터의 뭐를 맞춘 상태에 시작해야 되니? 시점 맞춘 상태에서 내려야지. 지금 시점 맞춰서 안 맞췄어. 안 맞췄지? 옮겨야 돼. 어떻게 옮길래? 정답 옮겨봐. BM 벡터를 시점 맞추려면 이쪽 옮기면 되겠지. 이렇게. 길이 얼마만큼? 1만큼으로. 평균을 치면 되지? 그래서 시점을 맞췄어. 그 다음 어떻게 하려고? 수선의 발을 잡잖아. 어떻게 할래? 둘이 이루는 각이 지금 뭐야? 둔각이지. 둔각이니까 연장선이 내려야겠네. 얘를 얘 연장선에 내려도 되고요. 얘 연장선에 얘를 내려도 되겠죠. 여기다 놔두면 돼. 연장선 있을 때 얘를 어떻게 됩니다? 요 위로 수직으로 내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결국은 구하려는 내적은 요 길이와 요 길이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근데 뭐야? 요 길이 1이지. 여기는 얼마 됐어? 이걸 해보자. 1. 맞지? 그럼 1 곱하기 1이 얼마다? 내적은
1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되든지. 그치? 왜? 중간이면 코사인 음수기 때문에 내적도 뭐야? 음수가 아닌다고. 길이를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여주셔야 된다고. 따라서 보이시죠? 4번 답은 마이너스 1 됩니다. 조심해야겠지? 자, 그 다음 AC와 BC의 내적이야. AC는 어딨냐? 여기 있고요. BC는 이렇게 있어요. 둘이 시점이 안 맞지? 밖에 만들자. 어디 갈까요? 아무나 옮기대. BC를 옮길까? 여기 옮긴다는 시점 갈게. 길이 2자로 옮길 수 있게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둘의 내적이니까 하나를 다른 쪽에 수선을 발내려보자. 이렇게 될까? 됐죠? 그럼 결국은 2랑 요만큼 길을 곱하면 되겠죠. 반이니까 1이네. 2 곱하기 1이니까 내적 얼마다? 1, 2. 됐죠? 마지막 AM과 BC의 내적이야. AM 어딨니? 여기 있네. BC는 요거네. 어떡할래요? 시점 같게 만들자.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BC를 시점 같게? 그럼 여기서 길이 2짜리 됐다는 거 되겠죠. 그럼 둘의 내적은 어떨까요? 하나는 다른 쪽에 수선을 내려갔죠. 근데 얘를 여기 AM 위에다 낼게. 어디 떨어지니? 여기 떨어지죠. 근데 그럼 이 길이 있어 없어? 없죠. 이거 수선을 내릴 때 길이 얼마 되면 0 되네. 0 곱하기 루트 3이니까 얼마 된다? 0. 답은 0. 뒤에 배우겠지만 그래서 왜 그러냐면 봐봐. 둘이 수직이야. 세타가 뭐라면 90도라면 코사인 세타는 얼마야? 코사인 90도. 여기지. 내적은 얼마 되니? 0 된다. 두 벡터 양방이 90도일 때는 내적은 얼마 된다? 0. 두 벡터가 서로 수직일 때는 내적이 0입니다. 뒤에 또 나올 거야. 그러니까 0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야. 수직이잖아. 맞죠? 내적은 0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처럼 결국 뭐야? 도형이 주어지고 도형을 위해서 벡터 계산할 때는 기하적 의미를 위해서 수설반을 내려서 그 길이와 길이를 곱하되 반드시 두 각이 둔각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붙여야 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육각형 있죠? 똑같아. 하나 해볼까? OA 벡터와 OB 벡터잖아. O가 어딨니? 가운데 보내. OA 벡터와 OB 벡터의 내적이죠. 어떡하라고요? 수선 만들자고요. 네, 내리면 가운데 크게 되기. 그치? 따라서 이 길이 곱하기 이만큼 길이 되겠네. 이만큼은 2차선 길의 절반이 되겠고요. 한 배의 길이가 얼마나 했어요? 1이지. 그러면 이거는 1, 이거는 2분의 1.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내적은 얼마다? 2분의 1입니다. 이렇지. 4번 볼까? AB 벡터와 CF 벡터. AB 벡터는 AB 벡터는 CF 벡터는 이거지. 실점 맞추라고요. A 벡터 들어갈까? 이건 되겠죠? 그러면 길이네. 맞지? 수선을 발릴 것도 없잖아. 얼마야? 2 곱하기 1. 2인데 둘이 몇 도야? 분각이 180도지.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마이너스지? 마이너스가 내적이 되겠지. 아하, 벡터가 180도일 때는 두 벡터 서로 완전히 반대 방향일 때는 코사인 세타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결국 뭐야? 길이와 길이를 곱한다면 마이너스만 그대로 붙여주시면 되는 거야. 수선을 말할 것도 없이 정반대 방향입니다. 됐니? 이런 식으로 도형에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알겠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벡터의 연산을 할 텐데 지금 어때? 두 벡터의 시점을 맞춘 상태로 우리가 연산을 하고 있잖아. 그렇지? 결국 위치 벡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위치 벡터의 연산을 뭘 가지고 할 수 있었어? 종점의 좌표인 성분으로 할 수 있었지. 그렇지? 그럼 벡터의 내적도 성분으로 구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야. 됐지? 결론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합니까? 이렇게 봅니다. 자, A 벡터의 성분이 A1, A2고 B 벡터의 성분이 B1, B2일 때 A와 B의 내적은 X는 X끼리 곱하고 Y는 Y끼리 곱해서 더하면 됩니다. 여기서 봐서도 결국 벡터의 내적은 약간의 곱셈의 느낌이 나네. 맞지? 내적은 X 성분을 X 성분끼리 곱하고요. Y를 Y끼리 곱한 다음에 더하면 내적이 구해집니다.
자, 전 공식이 나올 수 있는 이유를 간단하게 볼게요. 자, 이게 A야. A1, A2고 이게 B야. B1, B2야. 이제 A 벡터, B 벡터 되겠죠. 그지? 자, A와 B의 내조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연결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두 벡터 연관이 세트하고요. 근데 자, 여기서 코사인 법칙 한번 써볼게. 근데 코사인 법칙 따르면 AB 길이의 제곱은 맞지? 요 길이의 제곱이지. 요 길이의 제곱은 A 벡터 크기의 제곱이야. 더하기 이 길이의 제곱이야. B 벡터 크기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길이 코사인 세타라 쓸 수 있겠죠. 이게 코사인 법칙이잖아. 그치? 자, 이거를 가만 보니까 이 부분이 얼마야? 크기 코사인 세타가 뭐야? 바로 A와 B의 내적이 되겠네. 그치? 그럼 저 앞에 들을 좌표로 풀었을게. A, B 사이의 거리의 제곱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제곱이죠. 맞네? A1 빼기 B1의 제곱 더하기 A2 빼기 B2의 제곱은 A 벡터 크기의 제곱이니까 이 성분의 길이죠.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B 벡터 크기의 제곱도 이 성분의 길이죠. B1의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 마이너스 2 A와 B의 내적으로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자, 전개해볼게. A1 제곱 A1 제곱 날라가겠죠. B1 제곱 B1 제곱 날라가겠죠. A2 제곱 A2 제곱 B2 제곱 B2 제곱 날라가겠죠. 그럼 좌변에 뭐만 남아? 마이너스 2 A1 B1 마이너스 2 A2 B2 남겠죠. 우변에는 마이너스 2 AB의 내적이 남겠죠. 마이너스로 나누면 A와 B의 내적은 어떻게 구하더라? A1 B1 더하기 A2 B2로 구할 수 있겠네. 이렇게 하는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두 벡터의 내적은, 두 위치 벡터의 평면 벡터의 내적은 결국 어떠다? x는 x 승분끼리 곱하고 y는 y 승분끼리 곱해서 더하면 내적의 연산이 가능하다. 와우, 성분하는 게 엄청 쉽네. 됐지? 성분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엄청 좋다. 단 제한시가 되겠지. 내가 성분을 이용해서 연산하려면 이 벡터들이 반드시 무슨 벡터일 때 시점이 원점으로 맞춰져 있는 위치 벡터일 때만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분을 이용한 연산하려면 반드시 시점이 원점인 위치 벡터로 맞췄을 때 성분을 연산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치? 자, 바로 문제 볼게요. 떼어가지고. 두 벡터 A 벡터 B 벡터가 있습니다. 자, 성분을 표현했다는 자체가 이미 뭐야? 시점으로 맞춰져 있다는 뜻이죠. 그때 A와 B의 내적이 마이너스 6이라며 쓰는 거야. A, B의 내적 어떻게 구하더라? X를 곱했어. 그러면 3 곱하기 2x-1 더하기 Y를 y 곱했어. 3x. 얘가 내적인데 그게 얼마 된다? 마이너스 6이다. 간단하게 처방식이네. 6x 더하기 3x니까 9x. 마이너스 3. 넘어가면 플러스 3. 플러스 x는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두 번째, 두 벡터가 주어져 있고요. A 벡터의 크기가 루트 13일 때 A, B의 내적을 구하라 됐습니다. 그럼 이것부터 뭐 써야겠네. A 벡터의 크기가 루트 13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원점과 이 사이 거리가 A 벡터의 크기지. 루트 왜? 시점이 5잖아. 시점이 5고 정점이 2니까 이 벡터의 크기는 원점 5와 니 사이 거리지, 그치? 루트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한 개 지금 얼마다? 루트 13이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제곱에서 루트를 알려줄 수 있겠죠? 정리할게. 아니, 정리 안 되겠다, 그치? x-2의 제곱은 9 이항시키면 13 빼기 9니까 얼마 되니? 4가 되겠고요. x 빼기 2는 제곱해서 하는 뿔마 2가 되겠죠. x는 플러스이면 넘어가면 4가 되고요. 마이너스이면 넘어가면 0이 되겠죠. 문제 보자. 양수라고 그랬는데 x는 얼마다? 4가 됩니다. x와 3은 이제 성분 다 나오네. 4 빼기니까 2,3이 되고 b는 4니까 3,-1 되겠다. 그럼 A, B의 내적은 A와 B의
내적은 x는 x끼리 곱합니다. 2, 3은 6. y는 y끼리 곱합니다. 마 3 더하면 되겠죠. 얼마다? 3. 됐지? 그 다음에 51번 보겠습니다. 평면 벡터의 내적의 성질이야. 연산을 하려면 그 내적의 성질을 알아야 또 연산이 또 쉽게 되겠죠. 그쵸? 자, 다음과 같은 성질이 존재하는데 이 성질들은 성분으로 간단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뭡니까? A와 B의 내적은 B와 A의 내적과 같다. 무슨 법칙? 교환 법칙 성립한다. 자리 바꿔도 된다는 뜻이죠. 당연한 거 아니야? A 벡터의 성분이 x1, y1 A1, B1 할까? A1, B1 아이씨 미쳤다. A1, A2 B 벡터의 성분이 B1, B2라고 하자. 그럼 AB의 내적은 얼마야? X를 X끼리 곱한다면 A1, B1 더하기 Y는 Y끼리 A2, B2잖아. BA니까 B1, A1 B2, A2 그럼 어때? 다를 리가 없죠. 그치? 자리 바꾼다 해서 다를 게 없죠. 그래서 교환법칙 성립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분배법칙 성립한다는 얘기야. A 벡터와 B와 C의 합벡터의 내적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분배니까 A와 B의 내적 더하기 A와 C의 내적의 합으로 분배할 수 있고요. 거꾸로 내적과 내적이 있을 때 둘이 공통점 있으면 묶어내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A의 내적을 묶어내면 B 더하기 C만 괄호 안에 남으시면 되겠죠. 이 역시도 뭘로 볼 수 있어? 당연히 성분을 보여줄 수 있어. A 벡터는 얼마니? A1, A2가 되는 거고 내적 B 더하기 C는 둘이랑 얼마다? B1, C1 B2, C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또 내적 어떻게 한다? 2학년을 곱하라 했으니까 A1 곱하기 B1 더하기 C1이 더하기 2학년을 곱하니까 A2 곱하기 B2 더하기 C2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이것도 해볼까? A와 B의 내적은 A1, B1 더하기 A2, B2 A와 C의 내적은 A1, C1 A2, C2 되는 거죠. 자 여기서 A 뭐야? 여기 두 개에서 A1을 묶어낼 수 있겠죠. A1 묶으려면 B1 더하기 C1 여기 A2 묶어낼 수 있죠. A2 묶으려면 B2 더하기 C2 어때? 똑같은 결론 나오죠. 그러니까 뭐다? 분배 법칙 얼마든지 해도 된다. 그지? 전개해도 되고 공통인수로 묶어내도 상관없다는 뜻이죠. 그럼 나머지 것도 굳이 정리 안 해도 당연히 승분하면 금방 나오겠죠. 나머지가 뭔데? 보니까 아하 결합 법칙이네. A 벡터를 K배 한 다음에 B랑 내적 구하나 A 벡터에다가 B를 K배 한 다음에 내적 구하나 AB의 내적을 먼저 구한 다음에 K를 곱하나 어때? 똑같다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 X승분을 K배 한 다음에 얘랑 곱하면 B에다가 K를 곱한다고 곱해도 어때? 결국 똑같잖아. 그럼 둘이 먼저 곱한 다음에 K를 곱해도 똑같이 나오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뭐 성립한다? 결합법칙도 성립한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제 내적의 연산도 우리가 어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좀 과정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야. 우리 기본 연산이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이니까 다 된다는 얘기야. 됐지? 자, 그래서 큰 힘든 건 없는데, 자,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셔야 돼. 시험 많이 나옵니다. 보세요. 아까 무슨 얘기를 했니? 자기 자신과의 내적은 그 크기의 제곱과 같다 그랬죠. 맞니? 그럼 자, 보세요. A 벡터와 B 벡터의 합의 크기의 제곱은 나 이거 전개를 해볼게. 혹시 어떻게 전개하지? 크기의 제곱인데? 다음 시점 전개하면 되나? 둘의 합 벡터는 지금 벡터야.
그 벡터를 제곱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방향도 생각해야 되니까. 단순하게 둘의 합이 끼리만 합치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대로 지금 전개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까 했잖아. 크기의 제곱이 나오면 같은 거를 두 번 내제됐다는 뜻이잖아. 그치? 그럼 A 더하기 B 벡터의 제곱은 A 벡터 더하기 B 벡터와 A 벡터 더하기 B 벡터를 뭐 한 거다? 내적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겠네. 맞네? 같은 것끼리 내적하면은 크기의 제곱이 나오니까. 됐지? 자, 그리고 우리가 방금 본 거에 의하면 분배로 치선이 받아졌죠, 내적은. 그럼 분배합니다. A 벡터와 A 벡터의 내적이 되겠죠. A 벡터와 A 벡터의 내적이죠. A 벡터와 A 벡터의 내적은 뭐로 쓸 수 있어? 그냥 A 벡터 크기의 제곱으로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또 B 벡터 내적 B 벡터지. B와 B의 내적이니까 뭐야? B 벡터 크기의 제곱으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하면 A 내적 B지. A 또 이렇게 하면 B와 A의 내적이죠. 근데 둘이 어때? 같잖아. 경합성립하니까. 그럼 이 두 개를 합치면 2AB 내적으로 쓸 수 있겠네.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곱한 게 아니고요. 크기의 제곱을 내적으로 바꿔서 분배를 써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라는 얘기야. 근데 우리 빨리빨리 써봐야 되니까 보세요. A 벡터와 B 벡터의 합을 크기의 제곱을 취하면 당연히 뭐야? 크기의 제곱이니까 실수값이죠. 어떻게 나온다? A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AB 플러스 2 AB인데 AB 자리에 곱셈이 아니고 내적이 들어가는 거야. 더하기 B 벡터의 크기의 제곱으로 이렇게 전개할 수 있다는 뜻이야. 뭐랑 비슷하게 생긴 거는 곱셈 공식 비슷하잖아. A 더하기 B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이잖아. 근데 벡터이기 때문에 A 제곱 자리에 A 벡터 크기의 제곱, B 제곱 자리에 B 벡터 크기의 제곱인 거고요. 가운데 AB, 2AB 자리에 AB가 A와 B의 4제곱 들어간 거야. 근데 형태는 되게 유사하죠, 그렇죠? 공식처럼 배워 쓰시면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뭐야? A 빼기 그러면 A 벡터의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2 A와 B의 4제곱 더하기 B 벡터 크기의 제곱. 계수에서 마찬가지야. 원래 2A 벡터 빼기 3B 벡터 제곱하면 얼마 되겠어? 요거 제곱이죠. 4A 벡터의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12AB AB 자리에 4제곱으로 표현해주면 돼요. B제곱 플러스 9 B 벡터 크기의 제곱으로 이렇게 정리해주면 됐죠? 많이 쓰인다. 그 다음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내죠? A 벡터 빼기 B 벡터. 자, 무슨 공식 떠올라? 합차 비스무리가 떠오르죠? 해봐 정리하면 이건 뭐야? A 벡터 크기의 제곱 이렇게 하면 빼기 B 벡터 크기의 제곱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AB 이렇게 하면 플러스 AB 내죠? 사라지겠죠? 이건 되겠네. 오, 합차 공식 비슷하네. A 더하기 B, A 빼기 B는 A 제곱 빼기 B 제곱이네 이렇게 나오겠네. 그렇지? 그래서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의 내적은 A 벡터 크기의 제곱 A 제곱 빼기 제곱이 되겠다 이렇게. 곱셈 공식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니 충분히 우리가 외워서 쓸만하다. 자, 저거 하나 문제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야. 오히려 지금 이거 내조의 성질은 그렇게 뭐 새로운 게 없잖아. 그렇지? 1만 써놨네. 1, 2. 두 가지를 다 외워주셔야겠습니다. 자, 그 내용들 가지고 문제들을 좀 풀어볼게요. 자, 두 평면 벡터 AB에 대해서 다음으로 답하라 하겠습니다. 봐봐. A 벡터의 크기와 B 벡터의 크기와 AB의 내적을 주고서 얘를 벌었어.
두 벡터의 실수배의 합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는 시키지 않아도 뭐 해야 되니? 제곱을 해야지만 풀 수 있어요. 제곱을 해야지. 그러면 2a 벡터, 그러니까 왜냐면 이렇게 하면은 제곱할 생각 안 해서 문제잖아. 나오면 어떤 벡터의 크기를 물어보면 제곱을 먼저 구한다 생각하셔야 돼. 벡터의 크기를 구하려면 제곱을 먼저 해서 구합니다. 됐어? 자, 제곱하면 어떻게 되니? 요거 제곱이니까 4 a 벡터의 크기의 제곱 더하기 2ab 12a와 b의 4적 더하기 9 b 벡터 크기의 제곱이 되겠죠. 이제 조직값 집어넣는 거야. a 벡터의 제곱이 얼마야? 3의 제곱이니까 9죠. 9, 4, 36. AB의 내적이 얼마나 했어? 5라고 했으니까 5 곱하기 10이니까 60. B 벡터의 크기가 4니까 제곱하면 16. 16 곱하기 9니까 144. 그러면 204, 240. 따라 답은 얼마다? 제곱한 게 240이니까 답은 얼마다? 루트 240이라고 써요. 이게 답은 얼마죠? 8, 3, 20. 16 곱하기 15. 16 곱하기 15지, 그치? 16 곱하기 15. 16 곱하기 15는 4루트 15가 저 벡터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치? 두 번째, 마찬가지야. 벡터의 크기들로부터 내적을 구할 때 또 한다. 그래서 제곱하는 거야. 제곱할 생각을 한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계속 합니다. 제곱합니다. A 벡터 빼기 2B 벡터의 제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4 A B 플러스 4 제곱을 쓰겠죠. 집어넣자. 여기 얼마인데? 제곱이니까 81은 A제곱 25 마이너스 4 AB의 4점. 그 다음에 얘가 9, 4, 36이 되겠죠. 얼마죠? 61, 20이 돼야 되고 이게 20 돼야 되네.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5가 되겠다. 그치? 따라서 A와 B의 내적은 얼마다? 마이너스 5겠네. 내적이 함수니까 뭐야? 두 벡터 이런 가면 등각이 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불필요한 얘기지만 그냥 생각을 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요거 활용 문제 100% 출제돼요. 100% 출제된다고. 그러니까 이 곱셈 공식은 아니지만 곱셈 공식 비스무리한 이 공식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다가 어떤 벡터의 크기에 대한 조건이 주어지면 뭐야? 크기를 제곱할 생각부터 하는 거야. 제곱해서 전개할 생각부터 하는 거고요. 오케이?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일단 몇 가지 해서 내적과 내적의 정의와 그 연산 그 성질까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 좀 쉬었다가 내적으로 구할 수 있는 몇 가지 응용 문제들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쉬었다 볼게요. 좀 써줄래요?